매주 뽀얀거탑을 즐겁게 청취하며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기한 의학 상식을 배우고 있는 뽀얗지 않은 남정네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연은 매우 자세하고도 깁니다. 본인이 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32세 남자, 흡연하지 않고 현재 직업은 없으신 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두통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군집성 두통이란 얘기, 그리고 한의원에 들어봤는데 네, bless you 지치게 하셨고요. 예, 한의원에도 돌아다녀봤는데 송이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랄까 전조 증상이 좀 있고 수면하는 도중에 발작적으로 두통이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두통이라고 하셨습니다.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딱히 똑 떨어지는 치료법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미리 이 두 분께서 조 기자님 그리고 임채선 원장님께서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놓친 그런 그 증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서 상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군발이라는 건 뭐 군무리잖아요. 네, 군집성 군발성 네. 두통.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통이 무리를 지어서 발생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환자들이 선생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깔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뒤통수가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통증을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주기를 타요. 이분도 그러시다고 하네요. 어쩔 시간이 있어요. 아픈 시간이 있어요. 발작되는 시간이 어떤 타이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환자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머리를 부여잡고 뒹굴어요. 이 통증이 없으면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는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기 때문에 사실은 공포가 생겨요. 또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우리 공포. 간질처럼 아니면 우리 공황장애처럼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 올 것 같아 통증이.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 위축과 그다음 통증을 같이 유발하고 있는 그런 통증이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예. 어떡하면 되나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판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치료도 뭐 칼슘 제널 블로커라든지 뭐 세로토닌 계통을 쓰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어서 안정을 시켜주는 약을 먹으면서 중간에 이 발작성 통증이 올 때는 뭐 혈관 이완을 우리가 뇌 통증 느낄 때 이렇게 뇌 압력이 높아질 때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지 않는 세로토닌 계통의 약물을 써서 수축을 시켜가지고 통증을 억제하는 뭐 이분도 다 써놨거든요. 에르고타민, 수마트립탄 같은 그런 세로토닌 계통 약물을 써서 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하죠. 예. 조 기자님, 네. 이분이 찾다 이런 방법도 찾아보셨나 봐요. 예전에 얼핏 듣기로 나비 모양의 전극을 입천장에 삽입하는 수술적인 요법이 있다. 네. 근데 혹시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군집성 두통에 효과가 있을까요?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그건 장치고요.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위쪽에서 전기를 주기적으로 주는 그런 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 안에 넣어요. 예. 넣는 경우도 있어요.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통은 엄청난데 사실 마땅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돌아가시진 않아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뭔가를 신경, 뇌신경, 그다음에 뭐 근육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편두통의 원인을.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편두통을 오래 특히 이분은 전조가 있다고 했는데 전조라는 것은 이제 두통이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눈부심이나 이런 것 아니면 어떤 이상한 맛 이런 것들처럼 사전에 오라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상한 맛? 뭐 그런 본인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오라.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뇌 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MRI 찍으면 나오지 않나요? 그냥 MRI가 아니라 혈관 MRI를 좀 찍어. MRA를 찍어야죠. MRA. 근데 MRA.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약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약을 쓰신 행태를 보면 이 두통을 다루시는 분이 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통을 잘 다루지 않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들은 아니거든요. 병원은 제대로 찾아가셨던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왜요 또? 이게 우리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을 보는 의사만큼이나 사실 의사들마다의 이렇게 노하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또 하나가 분명한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만성 두통의 원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약을 끊는 게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약을 확 끊어보기도 해요. 두 분에서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약하고 계신 게 꽤 많거든요. 네. 그 이력도 꽤 길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럴 경우에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건 네네. 선생님을 아예 두통을 보시는 선생님을 이분도 두통을 보시는 선생님 같은데 네. 아예 싹 전면적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약을 계속 쓰셨기 때문에 자기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바꿔서 약을 완전히 새롭게 하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확 끊어보는 걸 하든 아니면 주사 치료 같은 거 있거든요. 새로운 방법. 예전에 그걸 치료하셨던 분이 명의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환자가 한 3년 정도 대기 기간이 길어질 만큼 했던 분들 있는데 근데 사실상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되게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분 만약 그 병원에 있을 때 저도 두통은 되게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제가 항상 이 두통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을 때 만약 저한테 왔더라도 되게 자신이 없는 이분 되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절한 의사를 한번 추천해 달라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도 이거 되게 까다로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조언을 드리자면 한번 좀 확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분도 되게 군집성 두통이라고 군발성 두통이라고 했던 이 그 두통이 편두통의 일종인가요? 네. 그렇군요. 두통의 일종의 편두통이 들어가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편두통은 한쪽에 치우쳐서 생긴다고 편두통이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양측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고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통의 분류가 한 200가지가 넘는데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온갖 검사 다 해도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두통을 우리가 이제 대개 편두통이라고 불러왔는데 근데 지금은 더 모호해졌어요. 제가 지금 조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치료로 지금까지 만나본 그 의사 선생님으로 크게 호전이 없었다면 조 기자님 말씀대로 새로운 의사, 새로운 처치를 한번 찾아보시길 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희망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병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런 환자를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을 한번 저렇게 끊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새로운 처치. 그다음에 두통약이 아닌 간질 발작 억제제 계통을 쓰거나. 간질 발작 억제제? 네. 간질 환자들이 쓰는 약을 처방을 받는 형태로 하거나 한약을 쓰거나 이 세 부류 정도의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합니다. 저 굉장히 속상한 게 이분이 32세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두통도 영향이 있겠죠.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으세요. 빨리 이걸 해결을 하고 좀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도 찾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치료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길 저도
수술 방법 말고는 뭐 고압산소 치료법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찾아보면 또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는 그런 두통 치료하는데 고압산소 치료하는 데를 제가 못 본 것 같긴 해요. 보통 해안가에 많거든요. 고압산소 치료하는 데는. 아, 고압산소. 네. 고압산소. 혹시 그렇게 고압산소를 해서 뇌 이제 산소 용량을 좀 올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고압산소. 약을 끊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약을 완전 바꿔보는 것도 한 완전 중단,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혼자 결정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경험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지금 하신 분을 뭐 이렇게 비하거나 저기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료진을 비하는 게 지금도 아니라 그러니까 약을 쓰신 걸 보면 이게 꽤 쓰셨어요. 근데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선생님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추천을 하시는 겁니다. 권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이 이 사연이 지금 A4 용지로 한 석 장에 가까이 길게 보내주셨는데 절절함이 묻어나는 메일인 거죠. 네. 혹시 이런 분들이 녹내장을, 그러니까 두통하고 통증하고 이런 것들이 녹내장하고 감별이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꼭 눈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고. 아, 네. 왜냐하면 눈 쪽으로 통증이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군발성 두통이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꼭 눈 검사는 하셨겠지만 확인하면 눈 검사 놓치셨다면 녹내장 검사 같은 거 꼭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눈 검사, 녹내장 검사도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